10일간 광복에서 박정희 정부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광복 과정부터 말하면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고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 사람이 건국을 준비하는 데 그 총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서양 열강들이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이 선언을 하고 회담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은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한다고, 그리고 포츠담 선언은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라고 했어요. 일본도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연합국에 반대하는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계속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얄타 회담은 소련하고 미국하고 영국 이 세 나라가 모여서 그 약소국들을 언제 독립시킬지 그걸 고민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그 세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 성립은 이건 북한의 임시정부를 성립하는 걸 말하는 거고,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는 미국과 소련이 그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신탁 통치안을 결정하는 의견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46년부터 47년까지 미국과 소련이 1차, 2차 공동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게 다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반대가 돼서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1948년에는) 이 다섯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주도 4.3 사건하고 5월 10일 총선거,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날 남한의 독자적인 정부를 성립하고요. 그리고 10월 19일 날 여수와 순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4.3 사건은 이게 좌익파하고 우익파로 원래 건국을 준비하는 나눴는데, 좌익이 남한의 독자적 정부 수립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같이 합쳐서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그래서 좌익하고 우익 세력이 싸운 게 제주도 4.3 사건이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이승만 정부가 자기 맘대로 남한만의 그 총선거를 실시해서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이승만이 되고요. 그리고 7월 17일 날 나라를 대표하는 법인 헌법을 제정했고,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된 지 3년 만에 남한만의 독자적인 정부를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는 통일 정부를 세우지 않겠다는 이승만의 뜻이고, 그리고
여수하고 순천에서 이게 거의 반란인데 남한 이 독자적 정보 승리 그러니까 이승만 세력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여수하고 순천에서 10월 19일에 반란을 일으키다가 나중에 이승만 정부한테 진압이 돼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게 남침이나 북침이나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북침은 북한이 침략한 거, 남침은 우리가 침략한 건데 사실상 먼저 선발선을 넘은 건 북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왜 계속 그 낙동강까지 바로 후퇴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미군하고 소련군이 둘 다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이게 신탁 통치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물러났는데 우리나라는 유엔하고 미국이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았고 북한은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고 소련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군사력이 훨씬 월등하니까 이날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7월달이 되니까 낙동강까지 후퇴가 됐어요. 이렇게 잠깐 지도를 그리면 여기가 38선인데 부산을 임시정부로 삼은 다음에 이 낙동강 전선으로 삼아서 계속 버텼어요. 한 두세 달 동안. 그러다가 미군하고 유엔군이 이 사실을 알아서 직접 그 메가더 장군이 지원 요청을 해 지원군을 이끌고 와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작전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여기 옆에 인천이 있거든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이게 성동격서라는 작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소리를 낸 다음에 실제로 서쪽을 치는 건데 이렇게 동쪽으로 군사를 보내서 여기로 기습을 하려는 줄 알고 북한군이 착각한 다음에 사실 인천을 이렇게 바다로 돌아가서 인천을 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게 위에도 북한군이 있고 여기도 아까 북한군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햄버거 신세인데 어떻게 잘 버텨가지고 낙동강 전선도 위로 넘어가서 10월 말이 되니까 여기 잔류에 있는 북한군도 다 없애고 여기 압록권까지 갔어요. 여기가 두만강이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통일이 됐나 싶었는데 원래 중국이 중국이 38선을 넘어오지 않으면 개입 안 한다는데 38선을 넘어오니까 개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막 쳐들어왔어요. 압록강 넘어서. 그래서 1951년 1월 4일날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1월 4일날 이렇게 중공군이 와서 좀 물러난 다음에 다시 재반격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계속 다시 서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재반격을 해서 이 38선에서 계속 의미 없는 소모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51년 7월 때 한번 휴전회담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소모전이 한 2년 동안 끊이지가 않다가 1953년 7월 27일날 미국, 소련, 중국, 우리나라, 북한, 남한 이렇게 다 나라가 모여서 휴전협정을 체결해요. 그리고 지금도 휴전이 이게 전쟁이 쉬는 거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태예요. 어, 6.25 전쟁의 영향이 아주 큰데 일단 수백만의 민간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주요 시설이 다 파괴됐고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갈등이 심화되고 신뢰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는 남한과 북한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고 그리고 문화도 심지어 돌아오지 않았고 정말 비극이죠.
그리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다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계속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눗셈 할 때 이게 나머지를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그냥 버려가지고 계속 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계기로 계속 장기 집권을 하다가 이 3월 15일 날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해서 거의 그 성공률이 90% 이상에 달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했다가 4월 19일 날 마산에서 시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져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거세지니까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리고 이 시위대가 손총에 맞아서 한 학생이 체류탄에 맞아서 이게 눈 아래 박혀서 이게 죽은 게 강에 빠졌다가 시체에 떠올라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결국 하와이로 망명을 가죠. 대통령직에 물러나고. 그러다가 장면 내각이 성립이 되고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는데, 1951년 5월 16일,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박정희 소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5년씩마다 하는 건데 한 3차까지, 3, 4차까지 이루어지다가 박정희가 죽으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1945년에 8월 15일 날 광복한 다음에 일본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았다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일단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일본한테 힘을 요청하겠다 해가지고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때 욕을 많이 먹었어 박정희가. 왜 그러냐면 이 배상금을 너무 적게 받았고 우리한테 불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치욕적인 거라고 해서 이게 반대 시위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원래 헌법에 2번 이상 대통령 못 되게 되는데 3번 더해가지고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건데, 3번째도 대통령이 돼서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이 컸어요. 그리고 1972년 10월에 유신체제가 성립되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독재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유신 헌법이라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요. 근데 이게 그 YH 무역 사건이나 부마 항쟁을 통해서 이 유신 체제가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슬슬 붕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는 중앙정보부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국정원이 되고 지금 NSS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보국의 실체, 미국의 CIA 같은 거. 여기 최고 뒤자가 김재규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박정희 보디가드가 있는데 얘가 차지철이에요.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12.6 사태라고 부르겠는데, 이때 박정희가 피살이 됐어요. 얘한테, 김재규한테. 이때 이날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얘가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유신 헌법을 하고 너무 많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박정희를 죽였어요. 차지철이 막아봤지만 얘가 너무 총 쏘는 게 빨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끝나고 나중에 전두환 정부가 됩니다. 전두환하고 노태우 되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지금 박근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